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세정제는 종종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세제 코너에서 파는 저렴한 미네랄 용액이 적절한 실내 표면에서는 락스보다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며 곰팡이가 싫어하는 잔여물을 남길 수 있지만 썩은 석고보드를 복구하거나 벽 속의 숨은 누수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상식이 되기에는 사람들의 불안감, 철거, 반복적인 방문 및 전문적인 처리에 너무 많은 돈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목재 보존 과학은 이미 그 이면에 있는 화학적 원리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지식은 모든 가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문 문헌에만 갇혀 있었을까요? 눈앞에 뻔히 숨겨진 속임수부터 살펴봅시다. 락스는 극적으로 보이고 냄새가 강력하며 얼룩을 빠르게 하얗게 만들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와 같은 기관에서는 곰팡이 청소를 위한 일상적인 방법으로 염속의 표백제 락스를 권장하지 않으며 죽은 곰팡이도 여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즉, 단순히 번식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구멍이 없는 표면에서는 락스가 소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성이 있는 재질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석고보드, 마감되지 않은 목조뼈대, 바닥 밑면, 천장 타일, 카펫 뒷면, 먼지 쌓인 타일 줄눈, 석고 표면의 종이 등에는 모두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표면 아래에 군락을 이루는 미세한 구멍, 섬유질, 빈 공간 및 미세한 통로가 있습니다. 염소 성분은 표면 근처에서만 반응하고 물은 계속해서 안으로 스며듭니다. 수분 공급원이 남아있다면 곰팡이의 먹이를 제거하거나 서식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증거를 하얗게 표백했을 뿐입니다.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시판되는 많은 가정용 락스 제품은 대략 5.25%에서 7.5%의 차염소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붓는 용액의 90% 이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균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수분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곰팡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공성 표면에 액체를 더하는 것은 건조가 느릴 경우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KDCA의 지침에 따르면 락스를 절대 다른 세제와 섞어 쓰지 말아야 하며 사용할 경우 희석 비율은 물사리터당 1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환경기관에서는 곰팡이가 빈 공간을 채워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다공성 물질은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식 기관들은 이미 시중에서 흔히 파는 세정제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화려한 포장,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두려움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문적인 곰팡이 제거 작업은 보통 1제곱미터당 약 13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작은 규모의 작업도 약 6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가 지불하는 총 비용은 약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집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례의 경우 약 1, 300만 원에서 4, 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 누수, 공조 시스템, HVAC, 오염, 거주자의 건강상 취약성 또는 크게 숨겨진 곰팡이 증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 지출이 정당화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흔히 쓰는 그 세정제가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싼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거나 실패한 셀프 청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쾌한 냄새, 하얗게 표백된 얼룩, 그리고 거짓된 결말을 산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방치되어 온 해결책은 붕산염 용액으로 가정에서는 붕산 나트륨 10수화물을 사용해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전문적인 목재 보존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 기록을 가진 매우 밀접한 화합물은 8붕산 나트륨 4수화물이며 종종 DOT로 줄여서 부릅니다. 붕소염의 종류는 다르지만 핵심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물에 녹아 표면으로 스며들면 붕산염은 락스처럼 일시적으로만 작용하고 증발하지 않습니다. 건조된 후에도 미네랄 잔여물로 남을 수 있으며 이것이 비나 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실내 목재 적용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반복적으로 젖으면 씻겨 내려갈 수 있으므로 그 잔여물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합한 재질의 실내에서는 눈에 보이는 곰팡이 자국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표면을 곰팡이가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알아봅시다. 곰팡이는 균사를 기르고 세포막을 형성하며 에너지를 관리하고 다음번 축축한 먹잇감을 찾기 위해 포자를 번식시킴으로써 생존합니다. 붕산의 화학작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미생물학 문헌에 요약된 연구에 따르면 붕산은 곰팡이의 세포벽 투과성을 높이고 세포막을 손상시키며 막 형성을 방해하고 균사 발달을 교란시키며 에너지 대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칸디다균에 대한 한 주요 의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붕산은 농도와 온도에 따라 낮은 농도에서는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높은 농도에서는 진균을 살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바이오필름과 균사 형성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 정보기관의 자료표는 이를 더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붕산은 곰팡이와 같은 진균류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락스와 그 효과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빠르게 겉보기만 처리하는 대신 유기체가 생존에 의존하는 주변의 화학적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은 붕산염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일반 가정의 문화가 아니라 해충 방제, 목재 보존 및 복원 관련 문헌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관련 기관의 기록에 따르면 붕산은 1948년 대한민국에서 살충제로 처음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옥타붕산 나트륨 사수화물을 뼈대, 외피, 토대목, 트러스, 장선 등 실내 건축 요소에 사용되는 수성 목재 보존제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화학 물질이 결코 비주류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규제 당국도 이를 인정했고 산업계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단지 대중들이 일상적인 실내 곰팡이 청소라는 맥락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1952년의 그 작은 단서가 중요합니다. 산림청의 붕산염 확산에 관한 논문을 보면 1952년의 초기 문헌을 인용하며 붕산염 침지 확산법이 이미 부후균, 흰개미, 기타 목재 천공 해충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 왔다고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952년에 누군가가 완벽한 욕실용 스프레이를 발명하고는 금고에 숨겨두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20세기 중반의 보존 과학이 붕소의 화학 작용이 목재에 스며들어 곰팡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락스, 얼룩 제거, 값비싼 응급조치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도록 학습되는 동안 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산림청 목재산물의 연구 초록에서는 목조주택을 위한 환경적으로 허용 가능한 곰팡이 억제제 중 붕산염 기반 화합물을 테스트함으로써 이 동일한 주제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표면의 종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붕산염은 마감되지 않거나 반흡수성인 목재, 노출된 뼈대, 좁은 공간의 목재, 다락방 외피, 일부 조적벽, 그리고 미네랄이 침투하여 그 자리에서 건조될 수 있는 유사한 기본 표면에서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붕산염 보존제는 저렴하고 다른 대체제들에 비해 포유류에 대한 독성이 낮으며 냄새와 색깔이 없고 부후균과 해충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는 과장된 광고 채널들이 대부분 건너뛰는 한계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붕산염은 물의 녹음으로 목재가 액체 상태의 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곳에 한해서만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해석하자면 이것은 강력한 화학 반응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적절한 곳에 사용하세요. 물에 흠뻑 젖은 벽체 내부나 항상 젖어 있는 샤워기 틈새에서도 마법처럼 작동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묻혔다고 해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화려하지 않으며 반복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곰팡이 제거 서비스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까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손해복구 서비스 산업의 수익이 2024년경 약 9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생태계는 점검 비용, 차단막 설치, 음압기 사용, 철거, 항균제 추가 판매, 재건축 작업, 승인 테스트, 그리고 수분 공급원이 다시 돌아와서 생기는 반복적인 비상 상황을 통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러한 작업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주택 소유자들이 얼룩 문제, 표면 재질 문제, 수분 문제의 차이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왜 나서서 흔한 광물성 소금을 뜨거운 물에 녹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들은 그 바탕이 되는 화학 물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붕산은 1948년에 등록되었습니다. 붕산은 수세대 동안 가정용 미네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브랜드화된 농축액, 공장에서 처리된 목재, 점검 서비스, 인증 교육, 노동 집약적인 복구 패키지에서 나옵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재료가 적절하고 작은 면적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용 버전은 계속 살아남은 반면 대중용 버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이라는 장벽이 닥쳐옵니다. 한국 산업표준 및 관련 규정은 전문적인 곰팡이 복구를 위한 절차적 표준으로 당연히 차단, 안전, 문서화, 구조적 복구 및 복구 후 검증에 중점을 둡니다. 국내 건축 법규 및 목재 규격은 붕산염이 가압 처리되고 규정 용도에 맞게 적절히 표시된 경우 이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표면에만 도포된 보존제로는 일반 목재가 표준을 준수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화학 작용은 인정받으면서도 주택 소유자가 양동이에 싸게 만들어 쓰는 버전은 수익성이 보장된 표준화된 경로밖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같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며 인증, 공정 제어, 그리고 기업의 이익 뒤에 갇혀버린 진짜 화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업계 전체가 갑자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거대 산업이 방치해버린 유용한 옛 지식을 이 채널이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시장이 저렴한 해결책을 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알고리즘도 이런 영상을 묻어버립니다. 혼란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작은 반항입니다. 작업 가이드 1단계. 이것이 셀프로 가능한 작업인지 먼저 판단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하수도나 홍수가 연관되어 있거나 공조 시스템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집에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저렴한 화학 물질은 작고 단순한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거대한 곰팡이 군락을 차단하는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단계. 수분 공급원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배수 트랩을 조이고 이음새를 막고 떨어지는 물의 방향을 바꾸고 환풍기를 돌리고 필요하다면 벽을 뜯어내십시오. 표면이 계속 축축하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곰팡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점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곰팡이 제어는 곧 수분 제어입니다. 3단계. 장비를 갖추십시오.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니트릴 또는 고무장갑, 그리고 밀폐형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상쾌한 냄새를 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포자를 흡입하거나 알칼리성 액체가 눈에 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콘센트나 스위치 근처에서 작업한다면 전원부터 차단하십시오. 짧은 문장이지만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4단계. 용액을 혼합하십시오. 양동이에 물 4리터당 1컵의 붕사를 넣고 뜨거운 물에 녹이십시오.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나오는 기분 좋은 뜨거움, 즉 섭씨 50도에서 60도 정도를 의미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바닥에 무거운 결정이 가라앉지 않고 액체가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냄새는 거의 따뜻한 빨래 물처럼 은은하고 미네랄 향이 나야 하며 사람들이 효과적이라고 착각하는 톡 쏘는 락스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5단계. 방 전체를 포자 대포로 만들지 않으면서 표면에 느슨하게 붙어있는 곰팡이를 제거하십시오. 헤파 필터 청소기가 있다면 건조하고 노출된 뼈대나 몰딩에 먼저 사용하십시오. 청소기가 없다면 헝겊을 살짝 적셔 강하게 마른 솔질을 하는 대신 먼지층을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사용한 일회용 걸레는 즉시 비닐봉지에 밀봉하십시오. 6단계. 붕산염 혼합물을 바르십시오. 분무기, 펌프형 스프레이 또는 스펀지를 사용하여 오염된 부위를 골고루 적십니다. 표면이 젖은 느낌이어야지 물이 뚝뚝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감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나뭇결을 따라 작업하십시오. 페인트 칠된 몰딩이나 조적벽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곰팡이 군락과 그 주변 삶 5cm에 집중하십시오. 자가며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기다리는 동안 검은색이나 녹색의 솜털이 벨벳 같은 모양을 잃고 더 평평하고 흐릿해지며 생기를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단계. 물리적으로 문질러 닦으십시오.
거친 목재에는 나일론 브러쉬를, 마감 처리된 표면에는 극세사 천을 사용하십시오. 용액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장갑 아래로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것은 정상입니다. 찌꺼기를 닦아내되 저녁식 사용 접시를 닦는 것처럼 표면을 물로 헹구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물 웅덩이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녹아있는 붕산염의 모든 흔적을 전부 닦아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8단계. 한번 닦아낸 다음 빠르게 건조하십시오. 깨끗하고 촉촉한 헝겊으로 떨어져 나온 때를 제거합니다. 그 후 통풍을 시키고 제습기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표면을 건조하십시오. 건조되면서 희미하고 분필 같은 막이나 작은 흰색 결정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감되지 않은 건축 자재의 경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얇은 붕산염 잔여물입니다. 장식용 마감재의 경우 잔여물이 외관을 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테스트해 보십시오. 죽은 곰팡이와 오래된 얼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 증식이 멈춘 후에도 갈색이나 회색 그림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은 질감과 재발 여부, 새로운 솜털, 새로운 수분, 흙냄새,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지 등입니다. 해당 부위가 건조하고 평평하며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처리가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만약 다시 피어난다면 수분 공급원을 놓쳤거나 곰팡이 군락이 표면보다 더 깊이 있거나 재질이 너무 손상되어 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만능 해결책처럼 다루기 전에 두 가지 솔직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붕산염은 수용성입니다. 반복해서 물에 젖으면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청과 건축법규 규정에서 붕산염 처리 목재를 비나 고인 물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된 환경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구멍이 많은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말은 옳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카펫, 천장 타일, 부서지는 석고보드, 그리고 깊숙이 곰팡이가 번식한 종이 표면의 재질들은 마법의 스프레이가 아니라 철거 및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작은 면적, 접근 가능한 표면, 그리고 바탕 재질의 구조적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 가장 적합합니다. 아무도 이 정보를 불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정보를 지루하고 기술적으로 유지하며 벽에 검은 얼룩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분리시켜 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공정함입니다. 수분, 재질,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대신 화려한 세정제를 집어들거나 수백만 원짜리 응급 출장 서비스를 부르는 것이 첫 번째 본능이 될 때, 그리고 곰팡이가 계속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때 관련 산업은 돈을 법니다. 여기에 숨겨진 교훈은 붕사보다 훨씬 큽니다. 오래되고 저렴한 화합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수많은 프리미엄 솔루션들이 단지 사람들의 무지를 재포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계속 먼지 쌓인 채로 남아있기를 바랐을 또 다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래의 공식을 무시해오다 이제 와서 건축업자들이 은밀하게 엄청난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광물성 방화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값싼 화학과 값비싼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